오늘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전 우크라이나 대사이자 바다에서는 좀 우크라이나가 우세를 보이고 있고 육상에서는 러시아가 조금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지원하게 됐을 때 그런 관계가 깨어질 그 설정 속에 굉장히 조심하는 시절이었거든요. 그때 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이스라엘 국기가 곳곳에 다 붙어 있어서 예, 맞습니다. 제가 현지에 있을 때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. 제일 좋은 친구는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최고의 좋은 그렇지, 친구고 예. 두 번째는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본체만치 않은 친구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왜냐면 그 친구가 나를 어려움에 빠뜨린 친구가 제일 나쁜 친구라고 그러는데 예, 그래서 이게 친구를 만든다는 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뭐 한일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뭐 우리가 북한을 믿어요, 러시아를 믿어요, 중국을 믿어요. 아무도 아시아는 아시안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다 대륙별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동북아시아에는 그게 없어요.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제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있듯이 정말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누가 친구인지 누가 있으나 마나한 국가인지 누가 우리한테 적대적인 국가인지 이 피하 구분을 잘 해서 지금은 50개는 확실하지만은 앞으로 50개, 60개, 100개를 더 늘려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우리 그린 닥터스가 아무도 안 갔을 때 5월달 폴란드 가가지고 국가였던 그 이미지를 이제 올렸듯이 이제는 그 민하고 관이 합쳐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친구를 만들고 친구를 맞습니다. 늘려가는 거. 예, 그러면 이양구 대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6.25 한국 동란 때 16개국의 우방이 그때 와서 70년 전에 도왔던 그 기억을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러시아에 침략받은 우크라이나에 도우러 가서 또 어떻게 보면은 어로 지원을 가고 또 이양구 대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를 만들고 또 폴란드 같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저희들 어로공사를 지진 때 가던데 우리 한국만 갔었거든요. 이런 나라들이 역시 대한민국에 도우고 또 엑스포 유럽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지 않았는데 그 세 나라는 특별히 또 도왔대요. 이 찬성을 던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친구 만들기 전략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했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특히 이제 친구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교육하고 의료라고 봐요.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미네소타 계획이라고 있었다고. 대한민국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어떻게 빠르게 이제 부흥을 할 거냐. 그렇게 했을 때 고급 인력 키우는 게 제일 좋다 해서 미네소타 대학하고 서울대 대학을 연결해가지고 고급 인력들을 많이 키웠어요. 맞습니다. 그게 이제 국가 발전에 큰 그 힘이 되었듯이 또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같은 방식으로 제2의 미네소타 그 계획을 도입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의료예요.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하루에도 뭐 수천 명의 이제 부상자가 생기고 또 전쟁 트라우마로 갖고 전 국민이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 의료하고 교육이 매우 중요해요. 예, 이 두 가지 축만 우리가 좀 잘 해간다면은 상당히 우크라이나한테도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친구들을 우리가 지금 그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좀 기회이자 무대가 되지 않겠느냐. 우크라이나 뉴빌딩의 그 회장님으로서 네. 또 우크라이나 대사를 하셨으면서 그린다크에서 또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의료봉사를 또 우크라이나 난민에 다녀오면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면서 대한민국 참여를 또 알렸지 않습니까? 이번에 또 그린다크에서 큰일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임종수 전님 어떻게 보셨죠? 예.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SOC가 이제 거의 다 파괴됐지 않습니까? 그 중에 의료 시설이 대부분 파괴됐다고 말씀을 듣고 특히 2년 전에 저희 우크라이나 그 난민 캠프에 의료 지원을 갔던 그 봉사단으로부터 그런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고심하던 중에 마침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내구연한이 된 한 5년 정도 내구연한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새 차로 이렇게 그 차가 5년 된 차도 아주 튼튼하게 잘 다닙니다. 그렇지만은 법상 이렇게 이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. 그동안에 그걸 이제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렇게 뭐 동남아 지역에 이렇게 쭉 무상으로 기증을 했는데 양료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
그린다트스 정근 이사장이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의 박연 본부장께 그 문제를 좀 타진을 했고, 이번에 해당되는 물건 이제 내구연한으로 이렇게 폐기하는 차량들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오래 몇 달 걸렸습니다. 차량을 받고 또 수리하고, 부산시장에서 또 폴란드 그다니스크 항까지 가서 그 항에서 또 다시 폴란드 적십자사에 또 양도를 해가지고 적십자사에서 폴란드 접경 지역 아마 제 생각에는 부세미시오 그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쪽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해가지고 곧바로 동부전선에 4대 투입하고 나머지 12대 또 8대도 다 저녁에 지금 열심히 지금 삐뽀 하면서 응급환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8대는 또 곳곳에 전쟁 피해 지역에 한국의 앰뷸런스가 119를 붙여서 이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루고 있는데, 그 일에 또 이양구 대사님께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회의에 참여하셔서 지원을 하실 때 그때 반응이 어떠했습니까? 그때 도착하기 전이었는데, 그죠? 네. 그 폴란드 이제에서 작년 5월이죠. 그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한국 3자 간에 이제 전후복구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미팅도 있었더랬고,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그 당시에는 뭐 정부에서 지금 큰 그 행동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쉽지 않았고, 그런 이제 민간 NGO에서 이제 그런 의료 지원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활동에 대해서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67명이 나왔어요.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뭐 지자체 당시장에서 폴란드로 바르샤바의 회의차.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한국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, 그게 또 이제 그 정부 대 정부 간의 이제 네트워킹이 되는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, 그렇죠. 또 거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작년 7월 15일 날 우크라이나까지 가셨는데, 그런 또 하나의 작은 마중물 역할도 된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받은 거는 이제 우리 NGO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받은 거 하나고, 또 우리 VIP가 그 우크라이나 갔던 거 너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감동을 받았다. 사실 우리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수교한 지 우리가 30년이 넘었지만 국가원수가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더랬고, 두 번째는 우리가 전쟁 지역에 우리 국가원수가 간 적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이지만,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는 최소한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줬을 거라고 봐요. 우리 이제 VIP하고 또 유럽의 VIP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, 그죠?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굉장히 그렇죠. 그런 지자체적인 관계도 얽혀 있는 가운데 뭐 참 VIP가 용단을 내렸다. 그거는 뭐 자유민주주의. 그러면 이양구 대사님께서 작년에도 그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폴란드에 왔을 때 지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지원이 이루어졌고, 결국 그때 또 발표한 앰뷸런스가 또 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,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우크라이나 국가에 다시 들어간다고 했는데 언제 들어가시고 위험하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저희가 이제 5월 18일부터 한 일주일간 우크라이나 이제 한 20여 명이 들어갑니다. 다음 달이네요. 다음 달에. 뉴빌딩 협회. 뉴빌딩 협회하고 이제 주로 기업분들이 이제 많이 가시는데, 물론 뭐 KF가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지만 뭐 대통령도 다녀오셨고요. 또 작년 9월에는 우리 국토부 장관 포함해서 30여 명의 기업의 CEO도 다녀오셨고. 그럼 KF도 들어가십니까? KF도 수도. 들어가고, 또 다른 러비우라는 이제 또 지금 도시도 들어갈 거고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단 5월달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거 한번 평가도 하고, 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더 필요한지 뭐 이런 거 좀 논의하는 차원에서 한번 갈 필요가 있다. 얼마 전에 폭탄이 날라왔던데 다시 또 폭탄이 날라오면 어떡합니까? 그래서 좀 그 시큐리티에 대한 이제 그 조건이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 까다로워요.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 뭐 용역 회사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안전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는 뭐 일단 그런 보완을 하는 거고. 생명보험 들고 가셔야 되겠다. 생명 아니 뭐 안보 컨설팅을 받고 들어간다 하니까 충분히 가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들어가시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현장에 가서 우려된 점, 또 어떤 결과를 만들고, 특히 또 앰뷸런스 12대가 한국의 119 앰뷸런스가 그린닥터스에게 가서 전국 현장을 부상자를
다니고 있는데 그때 그 앰뷸런스를 요청한 분이 그 부산에 오신 국회의원이 부인이 병원을 운영하셨고 병원이 다 무너지면서 네.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네. 이것이 성공했거든요. 네, 네. 그럼 소개를 해주시죠. 그 우크라이나가 공통적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의료 지원이고요. 두 번째는 그 지뢰 제거예요. 그 특히 이제 의료 중에서도 지금 트라우마, 그 다음에 재활,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큰 관심사죠. 그래서 요번에 가면은 이제 그런 또 논의도 좀 충분히 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한국에 많이 왔는데, 저희도 이제 또 우크라이나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좀 전략에 대한 논의라든지 또 지금 몇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, 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그 폴란드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한번 그 국제 포럼을 했고, 또 작년 7월에는 영국에서도 한번 했고, 금년 2월에는 또 워싱턴에서도 했더랬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뭐 그런 협력은 이제 지속되어 왔는데, 하여튼 뭐 5월에 대한 그 기대가 좀 큽니다.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뭐 시큐리티에 대한 거는 뭐 그거는 뭐 한 올에 몇 개 되는 문제고,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 한국에 그런 기대가 커요. 그렇죠. 예,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대표단 와서 보니까 각 나라마다 대표단 많이 오고 또 약속도 많이 하는데 이 행동으로 좀 안 이어지더라. 그래서 우리도 가서 이제 그런 약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게 하나의 이제 리스크지만 좀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양구 대사님께서 연기를 하셔서 그린닥터 재단에 가서 피난민 의료봉사를 대한민국 최초로 태극기를 달고 하면서 그린닥터가 뭔지 잘 몰라요. 그분들은 대한민국 태극기를 보충하면 코리아가 왔다. 그러면서 그때 필요한 사실들이 부상자를 실어날 앰뷸런스가 없다. 그래서 앰뷸런스를 부산 119에서 뭐 특별히 또 12대를 기증해서 수리를 해서 보냈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전국에 계신 119에서는 또 차량이 이제 또 기한이 됐는데 차량이 생생하다. 그리고 소방차도 사실은 원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린닥터 재단에서 인수를 해서 또 이양구 대사님 통해서 우크라이나 보낸다면은 아주 보람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이번에 3주 전에 그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폴란드 사람 좀 왔어요. 그 우리 한국 교포하고 결혼식이 있어서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3일 동안 제가 케어를 했는데 그들이 이걸 알더라고요. 우리가 119 앰뷸런스 보낸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답니다. 폴란드 방송에 나서 아니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고 왜 어떻게 하냐 그거 우리가 그저 아마 다 붙여질 건데 했더니 그게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제 인사를 받았습니다. 한국 119가 붙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뉴스에 나온 걸로 우크라이나 뉴스에 나오고 폴란드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앰뷸런스를 실어서 도우러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뭐 12대밖에 안 되지만 이순신 장군이 배 12대가 외구로 물리쳤듯이 우리 대한민국 119 12대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다는 거는 태극기가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 동남아 16개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운 나라의 대한민국이 이제 탁 마크가 붙어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유럽에까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가뜩만은 LG부터 많은 회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. 폴란드에 어떻습니까? 아니 뭐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죠. 좀 더 저 했으면 좋겠어요. 좀 더. NGO는 NGO대로, 뭐 기업은 기업대로, 정부는 정부대로.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게 좀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누가 뭘 하는지 이걸 좀 잘 통합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거, 또 현지에 알릴 거, 국제사회에 알릴 거, 이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, 특히 지금 이제 6월 11일, 12일에는 이제 3차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포럼이 베를린에서 개최되거든요. 1차는 스위스, 2차는 런던, 이제 3차가 이제 베를린인데, 거기서 이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뭘 할 거다 하는 그런 좀 약속도 할 거고, 또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결과 보고도 하고 좀 그래야 될 텐데,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질 수 있는
그런 좀 시스템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시스템은 한국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뉴빌딩 협회 가지고 이양구 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? 뭐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또 저희로서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또 갑자기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? 그 국제사회 관심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잠시 전환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임종수 이사님. 그 지금 뭐 갑자기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분위기가 들어가면서 그렇죠. 미국이 늘 이제 중동 정책은 동북아 정세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나리오 안에서 미국 안보가 다 이렇게 안보 전략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현재 2년 전부터 발발해가지고 지속되고 있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속적으로 또 이번에 또 뭐 이렇게 한 87조, 90조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고 의회에서 승인은 받았다고 했습니다만은 미국 의회 승인이 맞네요. 맞습니다. 그거는 아마 그 휴전이나 종전을 전제로 한 전후복구에 쓰라는 돈인지 않을까. 그 무기에 지원하기보다는.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는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것 같고요. 미국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당선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아마 그 의회에서 승인된 돈은 무기 비용으로 가기보다는 전후복구비에 쓰라는 뜻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전후복구의 재건 사업이 이제 네네. 시작을 한다 하면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소요가 발생할지 또 한국 정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? 이양구 대사님. 그 뭐 전쟁도 뭐 진행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전후복구에 대한 논의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하나의 뉴 마샬 플랜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뉴 마샬 플랜의 그 모델은 대한민국이에요. 예,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고 또 우크라이나도 이제 대한민국을 닮고 싶어 하는 분위기고 또 이제 그 전후복구에 필요로 하는 모든 노하우와 경험은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. 또 하나 이제 장점은 대한민국의 속도입니다. 예, 그 우리는 뭐 1년을 10년 같이 알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실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전후복구는 또 선진국 간의 또 건설적인 경쟁이라면은 우리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아까 국가 발전 그런 그 노하우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도에 대한 그 DNA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우크라이나 가능성이 많지만 좋은 사람을 키워내는 거 그런 걸 범국민적인 그 무브먼트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자적인 노하우다.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지만 있다면은 뭐 돈은 우리가 선진국만큼 많이 이제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.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자꾸 이제 전후복구를 그 파괴된 지역 그 전후복구만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은 그 80%의 이제 그 비전쟁 지역을 갖다가 그 디벨롭먼트 하는 게 더 커요. 예.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 기업의 진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저는 우크라이나가 보석 같은 나라라고 봐요. 보석 같은 나라. 예. 그 고급 인력에 비해서 양질의 노동력이고 또 유럽이라는 큰 시장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유럽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수출과 생산의 전진 기지화 한다면은 그렇지. 이게 우크라이나의 최고의 전후복구고 또 우리 어떤 그 니즈하고도 상당히 부합되기 때문에 저는 뭐 유럽하고 경쟁을 하면서도 우리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만 가져도 워낙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, 대한민국의 역할은 뭐 분명히 크다. 우크라이나가 닮고 싶은 나라가 코리아다. 그렇죠. 코리아고 또 선진국 말하는 뉴 마샬 플랜의 하나의 롤 모델이 레퍼런스가 대한민국이다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전쟁을 겪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리 또 침략했잖아요. 소련이 한국을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으니까 같은 동명상련의 나라로서 그 재건 사업에 우리가 이익을 취해서가 아니라
그 나라를 도울 목적으로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할 분야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? 여러 개 있겠죠. 대한민국이 참여할 부분은 뭐 하여튼 저희들이 단기간에 이 국가 발전 전체를 갖다가 디벨롭 시킨 거는 뭐 그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저는 그 스마트 시티 수요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. 스마트 시티. 지금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500만, 또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난민 700만 하면 1200만이 갈 데가 없어요. 예. 그런 사람들을 갖다 수용하려면은 새로운 그 둥지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신도시가 가장 적합하고 신도시 사업이 필요하다. 또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니까 결국은 이제 산업공단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이것도 또 우리가 워낙 이게 경험이 많고 또 당장 우리 기업들이 2, 3만 개는 저는 우크라이나 가서 EU도 커버하고 중동 아프리카까지 가는 그래서 좀 제2의 베트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. 제2 베트남. 그래야 이제 우리도 살고 우크라이나도 살고. 그렇지. 그게 최고의 이제 전후복구다. 어떻게 보면 한국 동란 이전에 우리가 참 못 살았는데 그 이후에 서구 유럽이 많은 지원과 또 응원이 있었고 또 산업 발전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하고 투자했던 나라들도 상대적으로 같이 이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? 그런 걸 비교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금 또 경제적으로 같이 역할을 한다면은 앞으로 기대 효과가 클 것 같는데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분야 스마트 시티, 신도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느 그러니까 부분에 뛰어들면 좋겠습니까?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큰 틀에 이제 우리가 국가 발전 그 전략을 잘 짜더라고요. 예. 그 안에 이제 아까 말한 신도시 안에도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테크노파크 이제 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바이오 메디칼 헬스케어 수요가 맞아요. 굉장히 커요. 그렇죠. 그런 거라든지 또 우크라이나가 농업 대국인데 곡물만 수출하니까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농식품 클러스터라든지 또 농업이라도 이제 스마트팜을 갖다 활성화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경쟁력 있는 분야는 너무 많은데 저는 첫 번째는 그 바이오 쪽이고요. 두 번째는 농식품 쪽이고 중요하죠. 중요하죠.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쪽에 또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걸 엮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공단, 테크노파크.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의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. 전후복구 사업이 뭐 유엔이 중심이 돼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한다 하더라도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도 지금 막바지에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승인받은 액수가 한 90조 정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다면은 이 완전 헤게모니를 칠라는 생각인데 나중에 뭐 물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몫을 챙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좀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다만 한국이 전쟁을 치른 나라 중에서 가장 선진국이 되고 수혜국에서 공유국으로 된 유일한 나라이니까 그렇죠. 모델로는 삼겠으나 직접 니네 자본으로 니네가 여기 와서 자본과 시설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라 그럴 기회는 많지 않지 않을까 그 좀 걱정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양구 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기구에서 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또 그대 야당이 이렇게 뭐 국익 외교 이런 것 때문에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주변의 강국들 눈치를 봐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또 넓어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양우 대사님 단체가 이런 부분으로 여론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참고 자료를 한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추산액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주거 시설이 589억 달러 피해가 보았고 사회 기반 시설이 368억 달러, 그러니까 산업 자산이 131억 달러에서 총 한 1,00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로 전쟁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재건 사업 분야별 하면은 주거가 다시 686억, 치안 생활 보호가 418억, 의료가 164억 달러, 또 교통수송 포함해서 교육, 문화, 관광 해서 총 한 1,000억 달러, 에너지 부분이 또 기타 포함해서 600억 달러, 농업 부분이 그 297억 달러 해서
상업 제조업 기타 하면은 몇천조 되겠죠. 재건 사업 비용이 한 3천억 달러를 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도운다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, 한국 동남 이외에 많은 나라들이 같이 협력해서 도왔듯이 우리 한국도 우크라이나의 우리 모델이니까 같이 이익보다는 또 도운다는 의미로 참여를 하면은 서로 상시하는 효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. 대한민국 병원을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옮겨보고 싶다.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저희들 갔었을 때.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 일들을 이양구 전 대사님께서 많은 역할이 이제 뉴빌딩 협회 회장님이시니까 이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? 빨리 회장 그만둬야 되겠네. 우리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놓고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. 우리가 좀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. 그 첫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리빌딩이하고 뉴빌딩이거든요. 뉴빌딩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이제 50개 선진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챔피언 리그예요. 그러면 아마 가장 새로운 그 발전 모델이 나올 겁니다. 저는 뭐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이 챔피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, 거기서 대한민국이 챔피언이 되면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 세계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을 따는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이게 우크라이나만 제안해서 놓고 볼 게 아니고 진짜 새로운 그 국가 발전 모델을 만드는 가장 큰 챔피언 리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모든 역량을 좀 총동원을 해야 된다. 물론 우리 이제 그 임종수 이사께서 얘기한 대로 그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핸디캡이 있어요.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좀 장점이 더 많거든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치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는 알면서도 이게 솔루션을 안 찾아요. 그 첫 번째 이제 그 단골 얘기가 전쟁 중인데 뭔 전후복구냐? 아닙니다. 그렇죠. 전쟁 중에 지금 전후복구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 그 후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전쟁 중이지만 나라 전체가 전쟁이 아니다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뭐라고 그럴까 절실함하고 이 헝그리 정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. 예. 이번에 뭐 아까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오죽하면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 가입했겠냐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선방을 못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이제 동북아시아 한반도로 다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절대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리하고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.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진짜 이게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니까 예. 그래서 좀 우리가 전후복구에 인도적 지원 잘하는 게 또 다른 전쟁이고 그거는 또 러시아를 위해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참 이 대한민국한테 저는 뭐 엄청난 이 그 과제 사명이 좀 주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는 그 위기지만 우리 모두를 갖다가 대각성을 시켰고 정말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대응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진짜 모름지기 글로벌 파워로서 예. 진입할 수 있는 비상하는 국가가 될 거다. 기회입니다. 예.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봉사의 마음들 오늘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세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. 지난해 우크라이나 교과서에는 한국,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사례가 실린 교과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.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6.25 한국 전쟁 후 불과 70여 년 만에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의지와 경험을 전수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전쟁의 파속, 모두가 지쳐도 지칠 수 없는 사람들의 평화와 안녕,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응원하고 기원하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리얼 스토리, 다큐멘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